안녕하세요. 강사 이은영입니다. 웰빙키친 웰빙마인드의 건강 강의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현미밥을 지어 먹을 때 영양과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미에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22가지나 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밥 한 그릇에는 백미밥 19그릇의 영양소가 담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참새도 아는 것 같습니다. 시골 마당에 현미와 도정한 쌀을 놓아두면 참새는 현미를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의 에너지원이 쌀눈에 있는 성분인 옥타코사놀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기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과 전문의 정사영 박사의 현미와 자연식이라는 강좌에서 현미는 비타민이 많고 항암 역할도 하고 알칼리성으로 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현미는 알칼리성 식품인 반면 백미는 산성 식품입니다. 백미를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 몸은 산성 체질이 되기 쉽고 산성 체질은 병이 나기도 쉽고 병을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의 치료에 보리 혼식, 현미식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미에는 항암제도 들어있고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노시트, 베타인, 콜린 등도 들어있어 계속 먹으면 치료가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비타민 B6의 부족으로 일어나기 쉬운데 현미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백미를 오래 먹으면 식곤증이 일어나서 성격 형성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즉, 뇌신경계통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적극적이고 건전한 정신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 생리학 교수 IV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암세포를 약 알칼리성 혈액 안에 두면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완전히 용해되고 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미식은 체질의 산성화를 막아주므로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미의 배아 중에는 피틴산이란 해독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의 농사에서는 편리하다는 점과 기생충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로 천연 유기질 비료 대신 화학 비료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산성화되고 영양을 잃어 토양의 양분을 먹고 자라야 할 농작물 역시 자연 발육에 지장을 받아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농작물의 병충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농약을 살포하게 되어 또 농약의 해독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토는 산성화되고 토양은 박해졌으며 거기에 다시 농약의 중독 문제까지 걱정하게 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식생활은 아침에도 독, 점심에도 독, 저녁에도 독을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 현미의 배아 속에 함유된 해독물질인 피틴산으로 그 피해까지도 막아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 강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미에 있는 피틴산이 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무런 반찬 없이 현미밥만 계속해서 먹는 극단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피틴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틴산은 현미뿐만 아니라 밀, 콩, 옥수수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먹는 곡물의 껍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세포 손상을 억제해서 씨앗이 안 썩게 하고 정상적으로 발화하도록 보호해주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틴산이 골다공증을 초래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 영양학 저널에서는 폐경기 여성 157명을 대상으로 소변에 들어있는 피틴산 수준에 따라서 골밀도 차이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피틴산 농도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골밀도가 더 높고
골밀도 감소율도 더 낮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에 고관절 골절 위험도를 계산했는데요. 피틴산 섭취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골절 위험도가 50%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피틴산을 쪼개기도 하고 남겨두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피틴산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미에 있는 비소입니다. 쌀과 같은 곡물에는 대부분 중금속인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비소는 물과 흙, 공기, 동물과 식물 등 자연에 있는 물질이지만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독소이기도 합니다. 비소는 톳, 모자반과 같은 일부 해조류에도 있고 쌀에도 들어있는데요. 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흙과 물 등에 있던 비소가 쌀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셰필드 대학의 연구팀은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비소만 제거하며 밥을 짓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밥 짓는 방법을 PBA라고 명명했습니다. PBA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쌀 한 컵당 4컵 상당의 물을 먼저 끓이고 끓는 물에 쌀을 투입하여 5분 끓인 후 물을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함께 비소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 한 컵당 2컵의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중불로 가열하여 물을 흡수시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저에게 맞게 해서 현미밥을 지어 먹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백미밥이나 현미밥이나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역국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오염된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와 농약으로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곡물들에 비소 성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소화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고 보니 밥의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저희 남편이 현미밥을 먹어도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미쌀을 3번 정도 깨끗이 씻고요. 쌀에 4배 정도 되는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5분에서 7분 후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그 물은 따라 버리고 새 물을 받아 밥솥에 밥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좀 번거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맛있게 드셔보시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현미밥을 하실 때 여기에 잡곡 한두 가지와 콩 한 가지를 넣어서 함께 해서 드시면 완전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리나 퀴노아, 수수, 조, 보리 등 잡곡 중에 한두 가지와 콩을 한 가지씩 넣어주시면 반찬이 좀 허술해도 영양 만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현미는 꼭꼭 씹어서 드시면 맛도 더 고소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소 30회에서 50회 이상 씹어야 좋다는데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식곤증이나 속쓰림, 식후 혈당 상승과 고지혈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현미를 연구해온 정사영 박사의 저서 기적을 낳는 현미에서 체외로 배출되고 남은 체내 수은 잔량은 현미식이 백미식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현미를 먹었던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중금속 검사를 해보니 백미를 먹은 사람보다 중금속의 양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미의 농약 검출량이 있더라도 지극히 극소량이며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독성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쌀은 씻는 과정에서 영양가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현미에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현미는 겉부분에 내피라고 하는 강하고 탄력 있는 막이 있어 침투압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아, 곧 생명력이 있는 현미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너무도 큰 손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정보를 들으시고 이렇게 풍부한 영양가와 가치가 있는 현미에 득과 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옳은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몸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소망하며 오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